지금 대만 방송국들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가장 믿었던 나라, 가장 가까운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정작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달려간 나라가 대만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분위기가 단순한 외교 이벤트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일본은 에너지, 안보, 경제, 공급망까지 국가 생존 전략 전체를 한국 중심으로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본 대만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만 내부에서는 결국 일본이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냉정했습니다. 실제 위기 분위기가 시작되자 일본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아시아 전체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거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필리핀은 대만 문제에 선을 긋기 시작했으며 일본은 한국과의 전략 협력을 전면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만 방송들이 가장 충격받고 있는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일본이 결국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대만 사회가 이렇게까지 큰 충격에 빠졌는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중동 위기가 커지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에너지 위기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터지자 일본 언론들은 연일 긴급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 LNG 확보 경쟁이 심각해질 수 있다. 물류비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일본 전체를 뒤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식품 포장재 공급 문제까지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가장 먼저 움직인 상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일본 총리는 직접 한국을 찾았고 에너지 안보 협력을 핵심 의제로 꺼내들었습니다. 석유 공동 대응, LNG 협력, 공급망 안정화, 위기시 물자 공유 체계, 여기까지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절대 단순한 친선 외교가 아닙니다. 일본이 실제로 누구와 손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답을 한국에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대만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일본을 특별한 존재처럼 바라봐 왔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친밀했고 정치적으로도 일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결국 일본이 대만을 도와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 위기 가능성이 커지자 일본은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실제 산업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공급망을 지켜줄 수 있는가? 누가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일본은 아주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지금 대만 방송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만 방송에서는 일본이 결국 감정보다 국익을 선택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국제정치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그동안 믿어왔던 그림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9,500마일이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전쟁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아시아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변 국가들은 결국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거리와 비용, 그리고 국익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바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는 충돌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고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역시 대만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현실론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곧바로 한국과 전략 협력 강화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감정이 아니라 생존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 지금 한국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과거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자동차, 해운, 에너지 저장 기술. 한국은 지금 전 세계 공급망 핵심 국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제조업 기반이 살아있는 나라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표 국가가 한국인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지금 한국 방산 능력까지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 수출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 무기를 찾고 중동에서도 한국 방산 기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 제조 능력과 군수 생산 속도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이웃 국가 수준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 내부 반응입니다. 최근 일본 방송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과 계속 싸우는 건 일본 국익의 손해라는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력도 커지고 군사력도 커지고 제조업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예전처럼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현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한국과 충돌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협력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분위기가 일본 내부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지 않으면 동아시아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을 의식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일본이 먼저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협력, 공급망 협력, 안보 협력, 경제 협력, 전부 한국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 감정이 아니라 현실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국제정치는 국력입니다. 산업력, 군사력, 경제력, 에너지 대응 능력,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진짜 전략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한국을 그런 국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대만 사회가 가장 충격받는 이유, 바로 자신들이 믿어왔던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대만은 생각보다 훨씬 외로운 위치에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방송국들을 연일 충격적인 분위기의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상황은 국제정치에서 감정보다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고 에너지와 안보 협력을 논의하며 한국과의 전략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국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국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실이 지금 대만 사회를 가장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